네, 안녕하세요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 하루도 이제 벌써 저녁이 됐고요. 오늘은 좀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서는 고래가와 긴조의 자서전이고요. 책 이름도 그냥 이름과 똑같이 고래가와 긴조입니다. 어제까지 진행했던 내용이 긴조의 두 번째 사업, 릴리전을 그 중국의 당시 화폐를 녹여서 주계로 만들고 일본에 수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1, 2전 사업을 이번에는 이제 좀 접은 계기와 그 이후의 내용을 조금 살짝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1, 2전 사업으로 좀 큰 돈을 벌어들인 긴조는요, 당시 그 군에게, 일본 군에게 훈련하는 동안 300명의 그 식량이나 뭐 훈련 비용이 좀 필요한데, 그럴 여력이 지금 당장 군에는 없어서 이제 3만 엔이라는 큰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한 1916년에서 뭐 17년 정도 당시에 이제 3만 엔은요, 긴조가 이 책을 썼던 뭐 한 90년대쯤으로 보면은 한 5억 엔 정도라고 하고요.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시기에 한 근 30년이 지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엄청난 액수였거든요. 그래서 긴조는 어쨌든 돈은 있으니까 3만 엔을 나라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고 충분히 도울 수는 있는데, 그래도 나에게 좀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. 그 이제 참모는 청주의 정부군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도시의 1, 2전 사업에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하였고요. 그 청주는 이제 부잣집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제 알고 있었고, 1, 2전을 뭐 거의 부자들이니까 창고에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곳이어서, 그때 당시에 이 중국인들은 정부를 좀 믿지 못해서 은행에 돈을 안 맡긴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창고에 산처럼 쌓아놓고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, 이쪽에 1, 2전 사업의 독점권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3만 엔 기부를 진행을 하고 이 그 청주성의 야습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. 그때 중국 정규군의 인원이 한 1000명, 이제 참모가 이끄는 그 혁명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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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명군이 300명 정도. 따지고 보면은 뭐 정규군이 더 많은 이제 인구가 있고 군인이 있고, 이 혁명군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혁명군의 싸움이었지만, 이 참모의 생각은 중국의 정규군들은 이미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고, 우리의 혁명군은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좀 아쉽게도 예상은 빗나갔고요. 1차 공격은 혁명군의 좀 참패로 이제 패배로 끝이 났고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부를 한 긴조는 그 3만 원이라는 자금이 3만 엔이라는 자금이 눈앞에 이제 아른거리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이제 참모에게 내 3만 엔은 좀 어쩌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, 이 참모는 2차 공격을 할 거다.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. 근데 아무래도 이제 훈련 준비도 하고 장비도 더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기부를 해줄 수 없는지까지 좀 김조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그 2차 공격의 준비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, 긴조는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의 돈을 기부하는 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, 그 참모와 이제 인연을 끊고, 아무래도 이제 큰 돈을 나라에 기부한 셈이 되었지만 좀 잃어버린 상처가 있잖아요. 그래서
어떻게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1, 2전 사업을 하려고 청도로 돌아와서요.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, 하지만 그때 좀 또 운이 좀 안 맞았던 게,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종결에 임박으로 간주되는, 종결이 된 건 아니고요. 이제 간주되는 일들이 있었고, 그 영향으로 그 비철금속의 시세가 대폭락해 버린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긴조가 이제 수출하던 주게를 더 이상 살 그 매수자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. 그래서 한순간에 긴조는 너무나도 이제 큰 모든 것들을 좀 잃어버리게 됐고, 그 순간에는 진짜 긴조는 그 나쁜 선택까지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었으니까 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던 거고요. 그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씩 보내다 보니까 긴조는 군대 갈 나이가 되었던 거거든요. 만 20세가 되어서. 그래서 부모님은 속으로는 계속 바랬던 거예요. 군대라도 발을 좀 제발 묶어서 어디 좀 안 돌아다니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부모님 기대는 좀 그랬는데 긴조는 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. 이제 본인은 나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자만일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인재는 군대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이 국가의 좀 피해다 라는 생각을 실제로 본인도 했다고 합니다. 그 어린 나이에. 그래서 그때 정말 대단하게도 그 징병 검사마저도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피해 가면서요. 새로운 도전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긴조는 정말 그 한 가지 직업으로는 살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.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이제 1918년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1, 2전 사업이 갑자기 힘들었던 부분은 1차 대전이 종결이 된 게 아니고 종결이 되는가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세가 그냥 폭락해서 이제 좀 도산을 하게 되었지만 긴조가 다시 시작하려 한 1918년도에는 아직도 그래도 세계 1차 대전 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덕분인지 뭐 동이라든지 아연, 주석, 뭐 백금, 니켈 이 등등 이 비금속이 부족하니까 시세는 다시 폭등을 하게 되었고요. 물론 이 전시 상황에 따른 뭐 철들 뭐 이런 이제 비금속들이 폭등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시대 당시의 그 선박 사업 이 선박 사업도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이 선박에 필요한 또 금속의 수요도 굉장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생각한 사업은 이번에는 내가 철강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또 공장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또 떠나게 됩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긴조의 두 번째 파산 이야기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의 이야기로 진행을 했고요. 이제 앞으로의 사업의 내용은 제가 이제 더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. 책 하나 읽는다 그냥 생각하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내일 또 긴조의 이 세 번째 철강 사업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